뒤에서 한 번 길게 천천히 눌러왔고 저는 엎드린 자세로 무릎을 고랑에 박은 채 손으로 땅을 짚었고 그의 손이 등 아래로 파고들어 속옷을 밀치고 들어온 순간 저는 엉덩이를 더 뒤로 밀며 그의 허벅지를 제 안쪽에 붙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고 압력만이 허리 아래에 남아 있었고 그의 몸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허벅지 안쪽이 조여들면서 등 전체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제 등을 감싼 채 몸을 앞으로 지탱했고 무릎 사이에 고정된 제 허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그 상태로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채 안쪽에 무게만 실은 채로 저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손이 다시 제 등을 짚어오길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구례에 사는 63살 한정순입니다. 조용히 제 얘기를 따라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9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났고 자식 둘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고 저는 혼자 이 집에서 밭을 갈고 김장을 담고 장작을 쌓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느끼진 않았고 기대하는 마음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를 떠올리지 않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런데 올봄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가 이웃집으로 이사 온 이후 저는 처음으로 아침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그는 낡은 트럭에서 짐을 내렸고 마당 한쪽에서 삽을 들고 서 있었고 저는 고랑을 정리하다 우연히 마주친 눈빛에 아주 작게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말을 건 건 아니었고 그저 스쳤을 뿐이었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온 그를 보며 저는 흙보다 그의 발부터 먼저 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 밭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고랑을 넘다 발을 헛디뎠고 균형을 잃은 제 허리를 그가 말없이 받아냈고 젖은 장갑 너머로 그의 손이 제 옆구리를 스치며 올라왔을 때 저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그의 손에 잠시 기대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밭에 나갔을 때 그는 이미 거기 있었고 저는 일부러 다른 고랑으로 가지 않고 그와 마주보는 자리에 섰고 아무 말 없이 삽을 내려놓은 뒤 허리를 굽혔을 때 그의 그림자가 제 등 뒤로 겹쳤습니다. 등 아래로 들어온 손이 천천히 허벅지를 벌렸고 흙냄새가 코끝에 머무는 순간 저는 자세를 낮춘 채 엉덩이를 밀었고 그가 말없이 무릎을 굳히며 제 안으로 깊게 들어왔을 때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었지만 단단히 눌러온 그 무게 하나만으로도 제 허리는 이미 깊게 기억하고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무게를 다시 떠올리며 흙보다 그의 손길을 먼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호스를 쥔 손이 흙 위에 물줄기를 내리고 있을 때 옆쪽 고랑에서 그의 삽질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왔고 저는 모종판을 고르게 놓은 뒤 고개를 들어 그의 등을 바라보다 그 사람이 삽을 멈추는 순간 저도 호스를 놓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은 손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 좀 같이 뿌릴까요 하고 말했고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물뿌리개를 내밀자 그가 받아들고 제 옆으로 다가와 서는 순간 바지에 스친 무릎의 감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로 마주보지도 않았고 물만 뿌리고 있었지만 그의 팔이 제 팔과 나란히 놓이고 두 다리 사이로 고랑을 사이에 둔 간격이 점점 좁아지자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손을 다시 흙에 댔고 삽은 물기를 머금은 채 고랑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랑 끝에서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똑바로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제 손보다 먼저 들어왔고 저는 말없이 손에 묻은 흙을 털며 그와 마주선 채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는 오늘도 많이 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삽을 땅에 박은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그가 들고 있던 모종 상자를 옆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손끝을 맞닿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구니를 들고 제 옆으로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따르지도 앞서지도 않은 채 나란히 밭두둑을 따라 걸었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그림자가 제 걸음보다 반 발짝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우산을 펼쳤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아직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미리 꺼낸 듯한 움직임으로 우산을 펼친 채 제 어깨 위로 천천히 기울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우산 아래로 몸을 들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산을 접지 않고 그대로 따라 들어왔고 저는 대문을 닫고 마당 가운데에서 그를 한번 돌아보았고 그가 제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장화를 벗는 걸 보며 저는 말없이 마당 끝 장작 쌓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는 따라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두었고 저는 마당 뒤편 창고 문을 열며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바람이 스치듯 창고 문이 열리자 장작 냄새와 먼지 냄새가 함께 퍼졌고 그 안에는 오래된 멍석과 작은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먼저 들어섰고 그는 문을 조용히 닫고 안쪽으로 발을 디뎠고 저는 등을 창고 벽에 붙이고 앉아 멍석 위로 손을 뻗었고 그가 조용히 제 옆에 앉는 순간 손등이 제 손등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말이 없었고 창고 안의 어둠은 전등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얼굴을 식별할 만큼 빛이 들어왔고 그는 손을 뻗어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고 저는 팔을 기대듯 뻗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약간 숙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무릎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막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고 말없이 몸을 조금 더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허리를 눌러온 그의 손바닥이 움직이지 않은 채 복부 위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숨을 내쉬며 등을 벽에 더 밀착시켰고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이 얼굴에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운 채 자세를 낮추었고 제 손을 가볍게 잡은 상태로 손끝을 다리 위에 얹었고 허벅지를 따라 움직이진 않았지만 머문 채로 압력을 줬고 저는 무릎을 모은 상태로 시선을 그에게 두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허리 뒤로 옮긴 그는 조용히 장갑을 벗었고 제 옆으로 몸을 더 기울였고 저는 손끝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를 향해 엉덩이를 아주 조금 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두 다리를 천천히 벌렸고 입을 막은 손끝에 땀이 고이고 있었고 그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창고 안 공기는 그보다 더 뜨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어깨에 닿은 그 순간 저는 손을 입에 댄 채 엉덩이를 아주 작게 뒤로 밀었고 그는 무릎을 당겨 제 다리 사이에 천천히 들어오며 허리를 굽혀 입술을 제 쇄골 아래에 조용히 얹었고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참았습니다.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고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누른 채 그대로 멈췄고 그가 무릎을 바닥에 고정한 채 상체를 깊게 기대자 등 뒤 장작 더미가 조용히 흔들렸고 저는 등을 더 기대며 입술을 깨문 채 몸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허리에 얹힌 손이 조용히 속옷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의 손바닥이 엉덩이를 따라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닿는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은 채 호흡만 점점 짧아졌고 목덜미 위로 뜨거운 숨이 반복되어 쏟아졌습니다. 속옷을 당긴 손이 한 번에 밀어내지 않고 천천히 아래로 내렸고 저는 허리를 들어 협조했고 그가 제 무릎 사이에 완전히 들어선 순간 다리 사이로 무게가 천천히 밀고 들어왔고 몸 안으로 스며드는 압력이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뒤에서 한 번 길게 끝까지 밀어온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무릎 위에 얹힌 제 손을 꽉 붙잡은 채 엉덩이를 잡고 눌렀고 저는 입술을 막은 손등에 이빨이 닿을 정도로 꽉 물며 엉덩이를 높이 올렸습니다. 등을 짚은 손이 허리를 고정하며 안쪽까지 더 깊이 들어왔고 저는 창고 바닥에 무릎이 밀리는 감각을 느끼며 몸을 낮추었고 그 사람은 움직임 없이 단 한 번의 압력으로 몸 전체를 깊숙이 밀어넣은 채 호흡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땀이 제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저는 엉덩이를 살짝 더 기울여 골반을 밀착시켰고 안쪽에 있는 그의 단단함이 복부 안쪽까지 닿는 느낌에 허리가 굽어지고 손끝이 떨려왔고 그는 말없이 허리를 숙이며 제 등을 덮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파르르 떨릴 만큼 힘이 들어간 상태였고 저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고 그저 허리를 아래로 밀어 그의 깊이를 받아냈고 허리에 얹힌 손이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일정했고 압력은 유지되었고 입술은 제 귀 뒤를 스치며 가슴 아래까지 닿았고 저는 허리를 돌리지 않은 채 숨소리만 교차된 채로 그의 몸과 제 몸이 무릎과 엉덩이와 복부를 기준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온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쳤고 장작 더미 사이 먼지가 살짝 날렸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 소리도 없이 고요히 압력만 반복하며 몸을 당기고 밀고 받으며 숨이 다 닿은 순간까지 서로를 깊게 안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부축했고 저는 장갑을 다시 낀 채 물뿌리개를 챙기는 척하며 등을 돌렸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간 그는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고랑 맞은편에서 먼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시선을 오래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의 손끝이 닿지 않아도 온몸이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물을 뿌리는 동작 하나에도 시선이 자꾸 허리를 따라갔고 그는 삽질을 하던 중에도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랑 위에서 마주 선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자세와 호흡과 손끝에서 전날 창고 안의 시간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김치거리를 담은 바구니를 옮기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잠깐 멈춘 걸 느꼈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지만 한번 엿보는 눈빛 속에 어떤 기대와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입술 안쪽을 깨문 채 땀이 흐르는 손등을 흙바닥에 문질러 닦으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랑 반대편으로 돌아왔고 모종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상자 무거우시죠? 하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흙 위에서 우리는 나란히 상추 모종을 심었고 저는 줄 맞춰 흙을 누르던 중 실수로 줄 하나를 틀었고 그가 말없이 손을 내밀어 방향을 잡아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바라보다 이마에 맺힌 땀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이마를 지나 눈썹을 살짝 건드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고 그가 물을 건네며 웃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덥네요. 그날 하루는 별일 없이 끝났고 마당가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무심하게 수도과 바가지를 내밀었고 그는 그걸 받아 조용히 물을 받고 제 손에 다시 건넸고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저는 바닥에 채소를 옮기고 있었고 그는 마당 끝에서 한참 동안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뒤로 돌아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나왔고 저는 평소보다 먼저 밭에 나와 상추밭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가 고랑을 지나 제 옆에 섰을 때 저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삽질을 이어갔고 그는 조용히 물통을 제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물을 들고 상추에 뿌렸고 흙냄새와 물비린내 사이로 그의 팔이 제 팔 옆을 스쳤고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몇 시간 동안 같은 구역을 정리했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게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넘어갈 무렵 그는 작업을 마친 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늘 밑에서 혼자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돌아서 그 옆을 지나갔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비 온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반복해 떠올렸고 아무 의미 없이 건넨 말이 아닌 듯한 여운이 등을 따라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예보가 있던 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밭에 나왔고 저는 마늘싹을 정리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고랑 끝에 서 있는 그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장화를 벗은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구름이 흐르던 하늘 아래 우리는 말없이 상자 몇 개를 나른 뒤 마당가 장독 옆에 앉았고 그는 물병을 건네며 오늘은 좀 덥네요 하고 짧게 말했고 저는 웃지도 않고 물을 받아 마셨고 그가 손등으로 제 손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짧았고 저는 빼지 않았고 그는 그 상태로 더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는 허리를 천천히 세운 채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장독대 옆 창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저는 멍석 끝에 앉았고 그는 따라 들어와 신발을 벗었고 조용히 문을 닫고 안쪽에 앉아 저를 향해 앉았고 저는 말없이 허리를 펴 멍석을 정리했고 그는 그 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발목을 감싸듯 안았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그 손을 천천히 허벅지 안쪽까지 올려 조용히 눌렀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허리를 뒤로 젖혀 기대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운 채 제 무릎 사이로 자세를 낮췄고 제 엉덩이를 지탱한 손이 천천히 허리 위로 올라오며 복부를 눌렀고 저는 허리를 약간 더 들어 올리며 그 압력을 피하지 않았고 손끝이 속옷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고 대신 목선 아래로 내려온 숨결이 가슴 가까이에 머물렀고 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허리를 아래로 눌러 자세를 낮췄고 그의 무릎이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와 무게가 깊게 밀착되었습니다. 움직임은 없었고 단 한 번의 압력만으로 몸 안으로 들어온 감각이 천천히 퍼져갔고 저는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골반을 조용히 기울였고 그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그 안에서 몸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등에 닿은 멍석의 거친 감촉과 장작 냄새 사이로 그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고 저는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고 그가 한 손으로 제 팔을 감싸며 입술을 가슴 아래까지 조용히 붙였습니다. 움직임은 아주 작았고 입김은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의 손이 등 아래로 내려와 엉덩이를 감싸자 저는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골반을 그의 몸에 더 깊게 밀착시켰고 그는 말없이 몸 전체로 저를 눌렀습니다.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는 압력이 한 줄로 이어졌고 그의 호흡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저는 입술을 깨문 채 손을 그의 어깨 위로 얹었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눌러 골반을 고정했고 저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붙잡으며 다리를 살짝 더 벌려 자세를 바꾸었고 그 안에서 다시 천천히 밀려 들어오는 감각은 허리 전체를 따라 위로 번져 올라왔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은 가슴을 지나 목 뒤까지 도달했고 그의 손이 가슴 옆을 감싸며 자세를 낮추자 저는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고정했고 그가 밀고 들어오는 무게를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시야보다 감각이 먼저 앞섰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손과 몸으로 서로를 잡은 채 시간 없이 천천히 하나로 눌려가고 있었습니다. 장독 옆 창고방에서 나온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서 삽을 들었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밭에 나갔지만 이미 고랑 끝에서 작업을 시작한 그는 물통을 미리 제자리 옆에 가져다 두고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을 바라보다 허리를 굽혀 모종을 잡으려는 순간 바구니가 엎어졌고 저는 손을 뻗기도 전에 그가 다가와 조용히 모종들을 주워 다시 담았고 제 손등을 잠깐 잡았다가 그대로 놓았습니다. 서로 시선이 스치긴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입술 안쪽을 깨문 채 호흡을 고르고 일어섰고 그는 물을 건네며 잠깐 웃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랑을 따라 뿌려진 물기 위로 그가 걷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저는 일부러 그 자리를 밟지 않으려 옆 고랑으로 돌아 걸었고 그는 삽을 들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거의 없었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조용한 오후였고 저는 혼자 김치거리를 정리하던 중 그가 모종 상자를 들고 제 옆으로 와 묻지도 않고 허리를 굽혀 저와 같은 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지만 손의 방향과 몸의 기울기가 이미 충분히 가까웠고 저는 땅만 보며 삽질을 이어가던 중 그가 한번 제 이마를 바라보며 손수건을 건넸고 저는 그것을 받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건 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이마에 닿은 뒤 저는 눈을 감았다 떴고 다시 허리를 굽히며 땅을 고르던 중 손이 흙을 스칠 때마다 그의 호흡이 가까이서 들렸고 그 숨소리 하나에도 등 아래가 아주 작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그는 먼저 일어났고 저는 그대로 앉아 손에 흙을 털며 잠시 그 다리를 지켰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그는 마당 끝 장독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장화를 벗으며 그 등을 따라 시선을 천천히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넘어가자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장독 사이에서 남은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고 뒤에서 조용히 걸어온 그의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과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바가지에 물을 받았고 그것을 저에게 건넸고 저는 그 물을 받아 얼굴과 손을 씻으며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미소도 없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창문을 열어두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낮 동안 그 사람과 나눈 말 없는 움직임과 그 손끝의 온도를 천천히 떠올렸고 가슴 아래에서 맴도는 무게를 잊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마당과 장독 옆 좁은 통로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을 때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그는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모종을 정리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그 사람의 눈이 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말없이 엇갈린 시선이 길게 이어졌고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 사람도 눈을 돌리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다 그가 천천히 바구니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섰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던 그 좁은 마당 안쪽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제 팔을 가볍게 잡았고 저는 아무 저항 없이 그 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고 그가 제 이마에 이마를 살짝 대었고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눈꺼풀 위로 내려앉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손으로 제 손등을 감싸 쥐었고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의 손 안에 그대로 머물렀고 그가 천천히 손을 내려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술이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왔고 저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눈앞에서 들려오는 짧은 숨결이 입술 가까이 닿았고 손끝은 허리에서 등 아래로 내려가 조용히 제 골반을 감쌌습니다. 움직임 없이 그렇게 껴안긴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의 무릎이 제 무릎 사이로 들어왔고 저는 다리를 벌리지도 모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고 그는 한 손으로 제 허리를 잡아 자세를 낮추었고 무릎이 마당 돌담에 닿았습니다. 허리를 굽힌 그가 저를 아래로 이끌었고 저는 멍석도 없이 무릎을 꿇었고 돌담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그의 팔을 감싸 쥐었고 그는 제 다리 사이에 자세를 낮추며 입술로 제 목 아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고 저는 엉덩이를 들어 올려 그의 골반과 맞닿는 자세를 만들었고 속옷 사이로 다가온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압력을 남기며 복부 아래를 눌렀고 저는 숨을 내쉰 채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마를 맞댔고 그 눈빛이 너무 가까워 저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한 손이 제 무릎을 지탱하며 자세를 낮추자 다리 사이 공간이 열렸고 그의 몸이 거기에 무게를 실으며 들어왔습니다. 정면에서 깊게 밀고 들어온 그 감각은 처음과 달랐고 저는 허리를 밀며 그의 움직임을 고정했고 손으로 그의 등 아래를 당겨 조여 안았고 그는 말없이 그 안에서 허리를 조용히 눌러와 깊이를 채웠습니다. 몸을 마주한 채 눈을 맞추고 허벅지를 감싼 그의 손이 다리를 더 고정하며 압력을 높였고 저는 입술을 깨문 채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의 숨결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와 몸 전체가 눌리는 느낌에 이마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움직임은 느렸고 손은 꽉 잡은 채 놓지 않았고 다리 사이 골반이 조여지며 저는 허리를 더 밀어 자세를 고정했고 그는 손으로 제 등을 감싸며 끝까지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고 손끝은 허리를 붙잡고 압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서로 입을 떼지 않았고 눈만으로 서로의 깊이를 확인했고 그의 손이 허리를 천천히 문질렀고 저는 허벅지를 조이고 엉덩이를 들어 그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담 아래 눌린 자세 그대로 그는 골반을 눌러 움직임 없이 안쪽 전체를 조용히 채웠고 저는 허리를 밀어 숨을 참았고 손은 떨렸고 입술은 붙어있지 않았지만 입김만으로 모든 감정이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밭에 나갔고 고랑 위에 놓인 모종 상자와 물통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삽은 제가 늘 꽂아두는 자리에 바르게 꽂혀 있었으며 그는 마당 끝에서 장화를 털고 돌아서는 중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오늘도 제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고랑을 따라 걷던 발자국 위로 제 발이 겹쳐지면서 혼자라는 느낌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추 모종을 심는 동안 그의 그림자가 제 옆에 나란히 드리워졌고 저는 시선을 들지 않고 흙을 다지며 손끝으로 조용히 흙을 눌렀고 물뿌리개를 든 그의 팔이 제 손과 아주 가까운 곳에 닿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점심이 되자
고랑 위에 나란히 바구니를 올려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이 되어 마당에서 김치통을 정리하는 저를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 하나만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창문을 열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고 바람은 창을 따라 조용히 스며들었고 장독 너머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고랑 옆에 놓인 그의 물통과 모종상자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삽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고 고랑 위에서 엎드린 채 그는 김치거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허리를 굽혀 땅을 고르고 호미를 들었고 그는 옆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제 손끝이 흔들리자 조용히 물을 건네며 바닥에 바르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가 내 옆에 계속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아차렸고 말없이 함께 움직이고 호흡을 맞추는 이 시간이 말보다 깊은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삽자루를 닦아내던 그의 손등에 햇살이 머물렀고 저는 바구니를 정리하던 중 무심히 그의 팔 옆을 스쳤고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바구니를 받아 장독 옆에 놓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고백도 약속도 없었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이면 저는 먼저 눈을 떠 그의 손이 닿을 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여전히 흙냄새가 났고 그의 손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가 웃지 않아도 편안하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다시 흙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겠죠. 말없이 같은 고랑을 고르며 따뜻한 침묵으로 서로를 감쌀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세요. 다음 사랑의 이야기도 곧 이어집니다.